안녕하세요. 케미부동산의 케빈 킴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다시 오늘의 주제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전부 내용을 전달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너무 내용이 길어질 수 있어 나누어 방송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해 드린 대로 S&P 케이스 슐러 인덱스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이 S&P 케이스 슐러 인덱스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S&P 케이스 슐러 인덱스는 칼집 케이스 웨슬리대 교수와 로버트 실러 MIT 교수가 공동으로 만든 지수로 단독주택의 반복 판매에 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국 20개 주요 도시 종합지수, 미국 10개 도시 주요 도시 종합지수 등을 포함해서 신용평가서로 유명한 스탠더드 푸어스 S&P에서 매달 발표하는 지수를 말합니다. 그런데 왜 이 지수가 중요한지를 알아봐야 하는데요. 이 S&P 케이스 슐러 인덱스가 미국 주택 가격과 경제 상황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께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 변화가 어떻게 바뀔지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표를 보면 점점 현금 가치는 줄어들고 실물 자산인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지표를 보면 2022년 6월을 정점으로 현재까지 조금씩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가 2022년 11월 현재 2020년 6월 지수보다 1.3% 더 떨어졌고요. 앞으로도 떨어질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쉽게 말해 현재 2019년 중반대 팬데믹 전년도의 가격까지는 떨어졌다는 게 중론이고요. 각 도시별 차이는 약간 있지만 이 지수를 보면 앞으로도 1% 이상은 더 떨어질 것 같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으로 본다면 현재 마켓 가격에서 10% 정도는 더 내려갈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본다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은 확실히 보입니다. 여기에 지난주에 언급한 대로 내년에 공급이 얼마나 더 늘어날 것인가를 주목해 본다면 가격 하락은 조금 더 지속되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단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다면 내년 하반기에는 가격이 조금 정체기에 있지 않을까도 생각해 보고요. 모든 시장이 그렇겠지만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은 내려가고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은 올라가는 것이 당연할 테니까요. 참 새집 가격에 대한 얘기를 좀 안 드린 것 같네요. 이 부분은 정말 조심스러운데 올해 건축 원자재 값이 많이 올라간 것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새집은 원자재 가격이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새집의 가격은 쉽사리 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가격 때문에 바이어들의 구매 수요가 하락한다면 신규 주택 건축 자체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꼭 집을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이 지켜봐야 하는 것들이 바로 이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 기존 금리를 확인해 보셔야 하고요. 두 번째, 부동산 금리. 세 번째, 주택 공급과 수요. 마지막으로 S&P 케이스 슐러 인덱스를 잘 지켜보신다면 분명히 좋은 타이밍을 잡을 시기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집을 구입하려던 많은 바이어분들이 지금은 구입 시기가 아니니 좀 더 기다려보자라는 생각으로 다시 렌트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아지다 보니까 렌트비는 더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학군이나 교통이 좋고 안전한 곳은 렌트 수요가 더 늘고 있어서 좋은 지역 렌트 구하기가 아주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2주 동안 알려드린 2023년 부동산 전망을 잘 생각해 보시고 또 위에 언급한 네 가지를 예의주시하면서 좋은 타이밍에 집을 구입하는 것도 고려해 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자율이 높으면 그만큼 집을 싸게 사면 되고요. 높은 이자율은 얼마든지 재용제를 통해서 이자율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3년 나에게 맞는 플랜을 잘 준비하셔서 슬기로운 케미부동산 바이어분들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같이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케미부동산 해방일지. 부동산 구입 후 보유세는 매년 2%만 증가. 부동산을 구입하면 꼭 내야 하는 세금이 부동산 보유세인데요. 부동산 보유세는 각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개는 1.15에서 1.2%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이 부동산을 계속 유지할 경우에는 부동산 보유세가 매년 2%만 증가하게 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려 100만 불에 구입한 집이 내년에는 102만 불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된다는 것이죠. 5년이 지나면 110만 불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매년 감정가를 산정해서 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만약에 5년이 지난 시점에 부동산 가격이 2배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가격에 대한 부동산 보유세를 내야 합니다. 미국은 구입 시 부동산 보유세가 높지만
오랫동안 유지할 경우 보유세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참, 집값이 내려갈 경우 카운티 트레저 텍스 컬렉터에 연락하시면 보유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집값이 갑자기 많이 올랐다고 자발적으로 신고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있죠? 모든 한인들이 주택 구입과 목돈을 만드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또 부동산이나 재정 상담에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949-767-8949 또는 kevinkim4989@gmail.com 카톡 아이디 KJP5316으로 문의해 주시면 여러분이 궁금하신 모든 것 속시원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금요일에 2022년 미국 부동산 빛과 그림자라는 주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편안하고 건강한 연말연시 되십시오. 감사합니다.